상황 자체가 A가 B보다 크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A, B가 둘 다 1보다 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A는 1보다 큰데 B는 1보다 작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A도 1도 B도 1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죠? 요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여부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좀 달라지기 때문인데, 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둘 다 이제 증가하는 함수가 될 텐데, 그 중에서 더 큰 쪽이 이쪽이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하나는 감소하는 거, 하나는 증가하는 게 됩니다. 물론 요 2번도 엄밀하게는 원래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돼요. A 곱하기 B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기준으로 나눠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AB가 곱이 만약에 1이면 A가 B의 역수란 얘기죠. 즉 너랑 정확하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일 수가 있어. 그 중에서도 A가 만약에 더 크면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깔려야 되고, A가 만약에 그보다 더 작으면 이렇게 위로 가야 돼요. 그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랑 관련이 있냐면, 그 상황 판단이 어떤 문제랑 관련이 있냐면, 아마 여러분 질문을 했을 텐데 뒤에 문제 중에서 요 얘가 없나? 33번과 관련이 있어요. 얘가 33번이 질문이 아니네. 33번이 질문이 아니라고. 33번 안 풀었구만. 33번 한 명 질문이네. 어허. 33번 풀었어? 잘 풀었어? 괜찮아? 그래? 알았어. 아무튼 그 판단에 대한 게 원래 33번이에요.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이제 1보다 작은 거니까 감소하는 개형이죠. 그 중에서도 B가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B가 조금 더 축에 붙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는. 자, 근데 뭐라고 그랬냐? 이 이상의 자연수에는 넣어서 함수 값이 지금 F가 G보다 더 크고 싶은 거지. 일단 얘는 안 되죠. 요거 가능해요. 이렇게 그으면 얘가 F가 G보다 크죠. 이렇게 그으면 G가 F보다 더 크죠. 그래서 이 상황밖에는 안 되는구나 라는 얘기고,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 됩니다. 니은번, 만약에 Fn보다 G n분의 1이 더 크다 하면 얘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 G n분의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로그 B의 n인 거지. 그러니까 로그 A의 n보다 마이너스 로그 B의 n이 더 이렇게 된다면 너가 A는 1보다 더 큰가를 물어보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변을 굳이 바꾼다면 너를 밑과 진수를 바꾸면서 사실 역수를 취할 수가 있거든.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로그 n의 a 분의 1 너가 로그 n의 b 분의 마이너스 1. 근데 지금 이쪽이 더 큰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이대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요거를 부호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가지 맙시다. 그냥 얘네를 가지고 비교를 할게요. 만약에 첫 번째 경우라면, n이 이렇게 지나갈 때 마이너스 로그 b의 n은 이쪽에 있겠죠. 즉 너보단 네가 더 작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요 니은번이 해당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어때? 이렇게. 혹은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가 여기로 오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럼 얘는 너보다 큰 거 맞지? 그럼 이런 상황에도 성립하죠. A가 1보다 크냐고 그랬는데, 그러면 3번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니은번에 대한 정확한 반례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틀려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긴 합니다. 디귿번, 양의 실수 PQ에 대해서 FP와 GQ가
서로 같고 n이라면 p는 q보다는 항상 더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그럼 n이라는 건 어차피 자연수잖아. 그럼 f 즉 로그 a의 p가 n인 거고 로그 b의 q가 역시 n인 거죠. 이렇게 그때 p가 q보다 더 큰가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p라는 거는 a의 n승이에요. q라는 거는 b의 n승이에요. 근데 어차피 a는 b보다 더 커요. 그럼 동일하게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거듭 제곱을 하면 나는 너와 너 a의 n승과 b의 n승을 비교를 했을 때 a가 b보다 더 크면 당연히 이쪽이 너보다는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더 큰 것을 거듭 제곱한 쪽이 더 크다. p가 q보다 더 큰 디귿번이 참이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4번. 자, 이번에는 A, B, C의 포함 관계를 집합으로 이제 나타내 달라는 거고, 집합을 각각 보시면 A라는 집합은 X, Y, 즉 어떤 점들을 모으는 거죠. X, Y라는 순서쌍들을 모으는 건데 어떤 것들을 모으냐면 Y는 2 로그 A의 X라는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똑같은 형태인데 역시 XY 점을 모으는데 뭘 만족하는 걸 모으냐면 이번에는 2 로그 A의 절대값 X를 만족하는 걸 모아요. A라는 건 1보다는 크대요. 그러면 요거는 그래프상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얘는 그래프상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C는 역시 Y는 로그 A의 X 제곱인데 얘가 이제 누구랑 완전히 똑같다고 그랬냐면 요 위에 있는 절대값 X랑 완전히 똑같다고 진수 조건이 똑같아요. X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랑 똑같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을 이제 집합으로 갖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얘는 이 그래프에 포함이 되는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A에 있는 임의의 점들은 다 B나 C에 속하지만 B나 C에 속하는 것 중에서 이제 A에 있지 않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렇게 부분집합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5번.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작년 대비 5% 이하가 되도록 소비자 물가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소비자 물가 무슨 뭐 소비자 지수, 생산자 지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막 주가가 요동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를 최대한 좀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최대한 성장을 좀 덜 하게끔 5% 이하가 되게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게. 근데 3개월마다 밑줄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고 한다면 3개월당 물가 상승률이 최대 몇 퍼센트가 되어야지만 목표가 달성되는가 수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원래가 작년에 물가를 편의상 X라고 합시다. 이 X가 있는데 1년 동안 나는 얼마가 되기를 바라냐면 1.05 X보다 작거나 같길 바래요. 그죠? 근데 3개월마다 같은 비율로 상승을 시킨대. 1년이라는 거는 3개월이 정확히 4번 들어가 있죠. 그럼 같은 비율로 상승을 시킨다는 거는 X에다가 뭔가 어떠한 비율을 정확하게 4번을 곱해서 그것이 1.05 X보다 작거나 같길 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등식을 풀자는 얘기입니다. 양변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해 주시면 우변은 1.05에 로그니까 0.0212가 되고요. 너는 4 로그 R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4로 나눠 주시면
0.005 되고 R이라는 거는 1.012가 되겠죠. 요거 1.012 이렇게. 너는 너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즉 인상률은 퍼센트 입장에서는 1.01이라는 거는 1.2%죠. 이거 곱하기 100이니까 답이 1.2%가 나온다. 근데 이거 눈치 조금만 있으면 1.2나 1.5 중에 찍겠죠. 그죠? 아니다. 1.2로 찍어야 사람이죠. 47번. 1이 아닌 두 양수 너에 대해서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요. 일단은 A, B가 둘 다 1보다 작다는 거는 알겠네. 47번 같은 문제는 아까 예를 들었던 38번 문제의 하위 호환 같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얘는 대놓고 A, B가 1보다 작고 그 중에서도 A가 더 작고 이런 거를 주고 있거든. 그래서 A는 B보다 작고 B는 1보다 작고 이런 상황이 47번의 상황이에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뭐가 1 이쪽이 로그 AX 이쪽이 로그 BX 이 상태. 근데 기억번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를 비교해 볼래? 라고 하고 있는데 둘은 어떤 관계였죠? 로그 B의 A 어떤 관계예요? 서로 역수 관계있죠? 역수 관계있죠? 근데 A가 B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요 로그 A의 B는 혹은 로그 B의 A는 얘는 로그 B의 B보다 클까 작을까? 얘랑 얘를 비교하면 밑은 같아요. 진수는 둘 중에서 이쪽이 더 작아. 그럼 어느 쪽이 작은 거야? 최종적으로는 실제로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더 작죠. 왜?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은 거는 맞아요. 근데 밑이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오른쪽에 로그 값이 더 작아야 되고 이것이 1이죠. 그러니까 로그 B의 A는 1보다는 좀 커요. 그것의 역수는 1보다는 좀 작겠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1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니은번 로그 A의 B와 이걸 비교해봐라. 그럼 너는 로그 A의 B 너가 로그 1 빼기 로그 A의 B네. 이거 하는 거죠. 넘어가 볼까? 이렇게 되나? 2 나누고 이렇게 맞아요? 이게 될까? 꼭 그럴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왜냐면 얘는 이거 아닌가? 이런 거잖아. 근데 A에 2분의 1승이랑 그러면 밑이 이제 역시 1보다 작으니까 B가 이게 되냐고 묻는 거랑 똑같죠? 응? 왜? 뭐? 왜? 아 처음에 그러네. 죄송. 처음부터 반대가 됐네. 그럼 이렇게 미안. 처음 부동가 잘못 반대로 썼어요 선생님. 그럼 이제 요걸로 하는 거죠? 양변 제곱해도 되죠? B제곱이 A보다 더 작은가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네. 근데 A는 이미 B보다는 작은데 B제곱을 한다고 꼭 A보다 더 작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즉 B가 예컨대 2분의 1이야. A는 3분의 1이야. 그럼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니까 너가 더 작아지는 건 맞지, 그지? 근데 만약에 너가 뭐 2분의 1이고 너가 5분의 1이야. 그럼 제곱해봤자 4분의 1이니까 여전히 A제곱보다는 B가 더 작죠. 그러니까 B제곱보다는 A가 더 작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틀렸다. 기억번은 참, 니은번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틀렸다. 마지막 디귿번 양수 m과 n에 대해서 A의 m승과 B의 n승이 서로 같다면 m는
n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어차피 양수값이죠. 는 k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m은 로그 a의 k고 n은 로그 b의 k예요. 맞아요? k라는 거는 그러니까 mn은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k는 1보다는 큽니다. 왜냐면 얘네가 0보다는 크니까. 이 상태죠? 그럼 요건 어때? 로그 ax랑 로그 bx 나는 있거든? 동일한 k를 갖다 대입해서 함수값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떤 k를? 1보다 좀 큰 k를 이렇게 대입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로그 a의 k 쪽이 더 큽니다. 이쪽이 더 크게 돼요. m이 n보다 더 크다. 디귿번은 참이 되겠죠. 괜찮아? 넘어갑니다. 66, 66, 68. 66번 보시면 두 함수가 있는데 정수 k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합성함수 g 합성 fn 너가 k와 k 플러스 사이에 있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지훈아 왜? 이거 답 안 맞아? 뭐 그런 거 같아요. 왜? 디귿이 아닌데? 아 그래? 그럼 뭘 잘못 썼나 본데? 기다려봐.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기다려봐. 애들이 어리둥절하길래. 하나가 로그 a의 k, 하나가 로그 근데 a가 더 작은 게 맞고 는 k고 k는 1보다 크고 왜냐면 k가 1보다 작다. k가 1보다 작아요. 미안해요. 봐봐. 왜 1보다 작냐면 얘네가 1보다 작죠. 그지? 그럼 ax, bx는 이렇게 생긴 함수야. 그럼 mn이 양수면 예컨대 m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1보다 작다고 이렇게 됐네. 이거 잘못됐네. 미안해요. 여기 잘못됐어요. 얘가 1보다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양수 거듭 제곱을 했을 때 1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가 거꾸로예요. 왜 거꾸로냐면 k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k가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1보다 작은 쪽에. 그러니까 둘 중에서 누가 더 크냐면 로그 bx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디귿번 틀려요. 자, 선생님이 이제 그 호박고구마 너 누구니? 댓글 단 이후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왜지? 왜일까요? 이때까지 뭘까? 누굴까?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야, 근데 너 누구니? 내가 이렇게 댓글로 물어봤거든. 근데 그 이후로 없어요, 대답이. 그래서 내가 너무 쫓아냈나? 약간 막 너 이거 왜 몰래 보고 있니? 막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는데 어차피 뭐 수업 교재도 없고 그래서 뭘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fx는 이렇게 생겼죠? 2차 함수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1 그다음에 gx는 로그 3x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요 f에다가 n을 넣고 그거를 다시 gx에다 넣은 거죠. 그게 k부터 k 플러스 2 사이에 있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 자체를 hk라고 했는데 k에다가 0도 넣고 3도 넣고 계산을 하고 싶대. 근데 요거 합성함수 넣는 거 되게 쉽거든. 어차피 g에다가 fx를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식 자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k보다 크고 로그 3에 x 자리에 이게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자리엔 k 플러스 2가 옵니다. 양변에다가 밑이 3인 이렇게 지수를 취해 주시면 사실은 뭐 이렇게 생긴 거죠. 요거를 하는 거야. 3의 k승과 3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승 사이에 있는 어떤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건데 k에다가 0도 넣고 이제 3도 넣고 0 넣었을 때는 1부터 9까지인가요?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27부터 243까지인가?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럼 요 함수가 요 사이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을 이제 찾고 싶은 건데, 그거를 이제 개수, n의 개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 x는 3이 있고, 3일 때가 얼마가 나오냐면 9 28, 2 나오나?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그럼 여기다가 1과 9 사이에 있는 거 첫 번째로 해보시면 1은 여기 있고 9는 이렇게 지나갈 텐데, 그럼 잘 봐. 이만큼의 높이가 얼마예요? 이거 얼마니? 2부터 9는 얼마야? 어렵지 않은데. 7이겠지? 이거 7이야? 이거 내가 왜 찾는 거야? 얘가 얼마니까? 얘가 7이면 이게 얼마일까? 루트 7이 되겠죠? 항상 너의 제곱이 너야? 이 참수는 원래 그래. 제곱하면 이제 높이가 나와. 그러면 저기가 루트 7이니까 사실은 나는 9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정확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에요. 그죠? 몇 개가 나올까요? 3이라는 건 일단 정수야. 그럼 3에서 루트 7만큼을 더하면 3, 4, 5까지는 되고 6은 안 되죠. 왜냐면 6은 3은 루트 7보다는 더 크니까. 루트 7은 2랑 3 사이의 값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가운데 1개. 그래서 정확하게 5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K에다가 이제는 3을 넣은 거죠. 그럼 27이 있고 243이 있을 텐데, 똑같이 이거를 해보면 너가 여기가 2가 있고 27이 있고 243이 있단 말이야. 그럼 사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어차피 여기가 x는 3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찾고자 하는 자연수 n이라는 거는 이쪽에는 더 이상 자연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만큼이 25죠? 이만큼이, 얘가 25가 되면 이만큼이 5가 나와요. 근데 여기가 3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즉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아까 여기서 셀 때도 조금 조심하기는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가 3 빼기 루트 7이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양수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괜찮았어. 요거 할 때는 왼쪽은 볼 필요가 없어. 어디부터 보시면 되냐면 여기부터 보시면 되죠. 그럼 얘가 얼마냐면 너가 5니까 너가 8이죠. 8. 즉 n은 8보다는 크고요.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인데, 얘를 찾으려면 요 길이를 알아야 돼요. 자, 얘는 얼마일까? 루트 얼마? 241이 돼야 돼요. 루트 241은 약 얼마 정도의 숫자죠? 15와 16 사이의 수예요. 맞아요. 왜냐면 15의 제곱이 225, 16의 제곱은 256입니다. 맞아요. 넌 루트 241인데 너는 약 15점 얼마에 해당하는 수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몇 개 나와요? 8보다 크고 1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7개 나오죠. 여기서는 5개 더하면 12개가 나오는데 답이 없죠. 왜 그래? 왜 이러는 거야? 왜지? 왜지? 잠시 0을 넣고, 진짜 이상하네. 7개 아닌가 이거? 쟤 왜 5개지? 이쪽 2개, 이쪽 2개, 3인 거 1개. 3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잠깐, 3 하면 2 되는데? 뭐가 이상하지? 정수 K?
정숙해. 뭐라고? 제 풀이는 제가 맞겠는데 15번이나 17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15개가 나오긴 하거든요. 17. 아, 얘가 이쪽이 3의 5승은 243 아닌가요? 243 맞죠? 응. 그리고 243 에다가 너가 243 쇼? 이쪽은 없고 이쪽에 없는 게 맞나? 없지. 왜냐면 27보다 커야 되는데. 뭐 이상한데? 왜 뭐? 요거? 왜? 이게? 2점 얼마? 여기 1 2 3 4 5 이거 5개 맞는데? 왜냐면 넣어봤거든 내가 1을 넣어보면 되죠? 얘네다가 1 넣었을 때 잠시 5가 되면 25 되는데? 아! 맞네. 여기서 더하는 거니까 맞아요. 18점 얼마네. 그래서 여기가 10개. 아, 이렇게 나온다. 15개 나오죠. 맞아. 여기서 더했어요. 아까 여기서는 여기서 더해놓고 여기서는 요거만 하고 이렇게 해버렸네. 자, 68번. 집합이죠? 집합인데 너가 이렇게 포함되기 위한 A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고, 자, 보시면 A는 일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등식이죠? X를 모았는데 너가 1 더하기 역수를 취하면서 요거를 바꿉시다. 로그 X의 3으로 로그 X의 3 마이너스 로그 X의 5가 되는 거죠? 작다 0.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로그 X에 5분의 3인가? 넘어가 보면 마이너스인데 그럼 3의 5인가? 너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요거 이렇게 5분의 3 넘어가면 마이너스 5분의 3 근데 역수. 그래서 요 얘를 만족하는 x 같은 게 일단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일단 x가 1이 될 수 있나요? 얘는 미친 1이 될 수가 일단은 없죠. 왜 안 되냐면 처음부터 로그 3에 x가 분모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1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쪽을 로그 x의 x로 바꾼다면 이렇게 x가 3분의 5보다 작고 1보다 큰 게 가능해요. 1보다 크면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니까. 그 다음에 x가 3분의 5보다 크고 부동호가 바뀌었다는 건 1보다 작은 거죠. 얘는 불가능하죠. 왜냐면 1보다 작고 얘보다 클 수는 없잖아.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 A의 범위 나왔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 있냐면 X바 너가 2의 A승 보다 2의 X의 X 빼기 A 플러스 1. 자, 요게 더 크고 싶고 근데 A가 B에 속해야 되죠? 이기 위한 A의 최소값. 그럼 요거를 부등식을 또 풀어봅시다. 어차피 지수끼리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AX 플러스 X 이렇게 되나요? 이거 넘길 수 있을까? 뭐가 약간 이상한가? 안 이상한가? 이렇게 되나? 이거 인수분해 되는데? 인수분해 된다. 싸그리 넘길까?
너가 x에 a 빼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쨌거나 a와 마이너스 1 사이인 거지. 근데 얘가 너에 포함돼야 되잖아. 얘는 1부터 3분의 5야. 그럼 a의 최소값은 당연히 3분의 5가 되면 되겠죠. 그럼 요거 집합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마일 3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1 3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 포함되는 거 맞죠? 그죠? 원래 따로 찢어서 그래프로 그리려고 그랬는데 인수분해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냥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자, 됐고 오늘은 삼각함수를 할 건데 구하기에 앞서서 요거 오늘 최대 최소 앞부분 안 했거든. 몇 문제? 요거 최대 최소 몇 개만 하고 삼각함수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 뭐 숙제로 푸는데 크게 어려웠나요? 아마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어디까지 풀었지? 아니, 어디를 해준다고 했지? 어디를 안 해주고 어디를 하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그때? 우리 그때 어디까지 했죠? 17번 전까지? 아, 그럼 내가 방부동식을 안 풀어줬니? 아, 요 최대 최소는 했고? 아, 최대 최소는 한 문제 했고. 그럼 방부동식을 몇 문제만 풉시다. 방부동식을 다는 안 풀고 오늘 거 진도도 나가야 되니까 요 21, 23, 뭐 19번 같은 거는 이제 1보다 큰지 작은지 여부 가지고 풀어내는 건데 19번 3개만 합시다. 19, 21, 23번도 하고 싶은데 24번도 하고 싶은데 그럼 19번을 하지 말까? 뒤에 걸 합시다. 21, 23, 24를 할게요. 자, 보세요. 앞에 거 21번 봅시다. 21번 보시면 방정식 너가 실근을 갖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는데 너를 이제 구해달래요. 근데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의 x승이랑 4의 마이너스 x승까지는 좋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a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되어 있어요. 더하기 7은 0. 그래서 우리가 보통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이제 치환을 해서 문제를 잘 풀어냈는데 치환을 하면 2보다는 크거나 같다 뭐 이런 범위가 나오곤 했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거를 치환을 해서 풀긴 할 거거든. 너를 t라고 치환하면 장점이 뭐냐면 너도 어차피 t제곱 플러스 2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 근데 t의 범위가 어떨까?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거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는 분명히 2보다 커나 같았거든. 산술기야. 기억나죠? 얘는 어떨까?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성질을 가진 함수일까요? 이거는 기함수죠. 기함수. 맞아요? x를 한없이 키워볼까? x가 한없이 가면 얘는 어디로 가요? 일단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한없이 가면 무한대로 가요. 근데 기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리고 0 들어갔을 때 1 빼기 1이니까 원점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연속함수의 형태가 되고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잘 정의가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너를 치환한 t는 사실은 실수 전체의 범위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너가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아무런 실근만 가지면 되고 우리는 편안하게 반변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6 크거나 같다 0 a는 양수 a의 최소값은 6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요 21번이 치환을 했을 때 범위가 좀 제한이 될 것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범위에 제한이 딱히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좀 특이하다. 그 다음에 23번. 23번 일단 별표. 요거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거든. 근데 식을 보시면 4x승 마이너스 k에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16는 0.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k와 뭐 실근 알파를 구해달래. 먼저 2의 x승을 치환을 하겠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k t 플러스 16는 0. 우리는 요것의 실근을 관찰을 할 때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을 이항을 시켜서 구조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편이 훨씬 더 관찰하기가 수월해요. 는 2k t 이렇게. 그러면 왼쪽은 t제곱 플러스 16이라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오고요. 어차피 0보다 t는 커야 되기 때문에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원점을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교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야 된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접하는 이거밖에는 없죠. 근데 얘는 어디까지나 식이 2kt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 이런 데를 지나갈 수 있지. 1,0. 그러면 접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겠어?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도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도 볼 줄은 알아야 된다고. 실제 내신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접하는 것 이외의 상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치환하고 바로 생각 없이 판별식을 써도 불행히 답이 나오는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함수를 쪼개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려봤어요. 실제로 답은 판별식이 0인 순간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기울기가 양수인 쪽이지 상수항이 16이기 때문에 가운데 이제 k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 자리가 될 수 있는 거는 뿔마 8이 될 수 있죠. 뿔마 8. 요 너의 루트의 2배. 그래서 2k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양수 쪽이니까 k는 4가 되겠죠. 그럼 4인 순간에 요 접점이 있을 텐데 너가 4가 되면 이 식이 뭐가 나오냐면 t 빼기 4의 제곱이 나와요. 즉 t는 4에서 실근을 갖는데 t는 2의 x승이기 때문에 x 입장에서는 x는 2인 순간에 실근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알파 값은 2가 나오고 k는 4가 나오는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24번 부등식인데 부등식 자체를 풀어내라 라고 하는 것보다 너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주는 경우가 조금 더 불편하고요. 24번은 내신에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9의 x승 더하기 k-9의 3의 x승 마이너스 9k죠. 작가 나갔다 0.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너를 만족하는 x가 정수 x가 정확히 3개죠. 정수 x가 3개가 되는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이때가 되는 정수 k의 개수. 자, 인수분해 해봅시다. 3의 x승 마이너스 9의 3의 x승 플러스 k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3의 x승 입장에서는 두 가지라고. 9부터 막 k일 수 있고요. 막 k부터 9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요 경우라면 x가 될 수 있는 거는 2부터 가능하지. 왜냐면 9가 3의 제곱이니까. 그럼 2부터 시작해서 3개니까 2, 3, 4는 되고 5는 돼서는 안 돼요. 즉 k라는 거는 사실은 마이너스 k라는 거는 이 경우에 3의 4승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3의 5승보다는 좀 작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네가 이제 등호가 들어가면 너도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3의 5승도 여기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선 거꾸로 이쪽이 3의 제곱인데 너는 2 작은 순서니까 1, 0까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요. 즉 3개가 되려면 마이너스 k는 3의 0승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3의 마이너스 1승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보통 여기서 마이너스 k가 1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많이 틀려요. 너의 개수는 너에서 너를 뺀 거. 빼시면 2 곱하기 3의 4승이니까 162 나오고 여기서 1개 나와서 답은 163개가 나옵니다. 답이 2번에 있어요. 보통 답을 1번으로 많이 적는 문제입니다. 이거 이해가요? 이게 3개라는 거는 x 입장에서는 3의 제곱에서 시작했으면 3의 제곱부터 3의 3승, 3의 4승, 3의 5승은 안 돼요. 그렇다는 거는 너가 3의 4승과 3의 5승 사이에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삼각함수를 할 건데 삼각함수 요 앞부분은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문제들도 아주 어렵진 않고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동경이라든지 어떤 부채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또 볼 것들이 있어서 문제를 좀 넣어봤고 그 오늘 교재 문제 중에 22개를 빼려고 그랬는데 안 빠진 게 있는데 25, 6인가? 맨 뒤에 2개 있어요. 수업편 26, 7이다 26번, 27번은 풀지 마세요. 지금 안 풀게요. 나중에 우리 할 때 보든지 굳이 지금은 안 보겠습니다. 숙제할 때도 풀지 마세요. 이거 맨 뒤에 있거든? 숙제할 때도 요거는 풀지 마세요. 자, 슉. 개념 간단하게 설명 정리하고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요 삼각함수의 뜻은 삼각함수 보통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범위라고 하면 정확히 여기까지거나 아니면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들어가거나 보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즉 오늘 수업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거나 다음 수업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거나 거의 둘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다음 수업에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제 내신 기출 문제들 중에서도 뭐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보기도 하고 어쨌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거기부터 이제 반복 학습인데 사실은 전달할 만큼 다 전달했습니다. 뭐 개념적인 거 더 이상 없어요. 뭐 심화 개념 뭐 얼마나 뭐가 있겠어. 뭐 없습니다. 이제 뭐 다 했어요. 이제 동경의 위치 관계도 기본적인 건 다 했죠. 그죠?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먼저 각도는 이제 일반각 표현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 기본 유형 중에서는 동경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동경의 위치 관계를 사실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먼저 동경의 위치 관계, 어떤 특정한 위치 관계에 있는 동경에 대한 각을 구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경의 위치 관계는 총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는 선대칭이 있고요. 3가지로 합시다.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점대칭인 거죠. 또는 반대 방향. 그 다음에 하나는 차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각이 사이각. 사이각이라고 할까? 사이각을 주는 경우. 사이각. 선대칭의 경우에는 항상 이거였어. 세타1, 세타2의 합이 대칭 축의 2배에다가 2파이의 정수배 표현이었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었고 일치하거나 반대인 경우에는 일치인 경우에는 세타1 빼기 세타2 반대인 경우에도 역시 세타1 빼기 세타2
이것이 각각 너는 그냥 2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되고 너는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짝수 파이였고 너는 홀수 파이가 됩니다. 참고로 일치하거나 반대 방향에 놓인다는 것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직선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 내신에는 요 일직선상이라는 표현이 곧잘 나오고 그 경우에는 그냥 n파이 즉 이렇게 정수 파이가 되기만 하면 돼요. 왜? 일치한다는 것은 둘의 차이가 짝수배의 파이가 되거나 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둘의 차이가 홀수배의 파이가 된다는 건데 짝수와 홀수를 다 더하면 그냥 정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수 파이가 되더라. 아마 요거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기출에서 우리 푼 적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그 다음에 사이각은 오늘 했던 거에 대한 얘기죠. 얘는 세타1과 세타2라는 두 동경,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사이각이 알파라고 했을 때 둘을 서로 뺍니다. 이렇게. 근데 원래는 이렇게 쓰되 너를 절대값을 떼면 사실은 이렇게 마이너스 알파 n2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너거나 너거나. 그래서 n1, n2 다 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동경 입장에서 어느 쪽이 그러니까 이쪽이 세타1이고 이쪽이 세타2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쪽이 세타2고 이쪽이 세타1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알파가 된다고 했을 때 뺀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원래는 C였는데 절대값을 떼는 과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지만 어떤 정수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냥 플러스라고 쓰고 그 정수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동경의 위치관계는 이와 같은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선우야, 정신 차리세요. 자, 이거 외워야 돼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동경의 위치관계는 거의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나오면 땡큐야. 나오면 거의 쉽게 풀리는데 여기서 이 동경의 위치관계를 어디에다가 사실은 활용할 수가 있냐면 삼각함수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약간의 심화 개념인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컨대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우리가 0부터 2파이까지의 어떤 각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사인 7세타가 같도록 하는 모든 세타 값을 구해보세요. 자, 이렇다고 합시다. 보통은 이런 종류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시냐면 사인 2세타 그래프 그리고 사인 7세타 그래프를 그려서 걔네를 가지고 이제 대칭성 이용해서 뭐 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거든. 근데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고 관계 자체를 이렇게 봅시다. 사인 값과 사인 값을 어떠한 세타 1과 어떠한 세타 2에 대해서 둘의 사인 값이 같다는 것은 단위 원 기준에서는 단위 원 위에서 y좌표가 동일한 거예요. 맞아요? y좌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 단위 원을 그려보면 예를 들면 세타 1과 세타 2를 나타내는 그 동경이 어떤 관계에 있으면 y좌표가 같아요? 예컨대 너랑 너는 y좌표가 같아요. 맞아요? 즉 어떤 위치 관계에 있으면 되겠어? y축에 대해서 대칭일 수가 있어요. 누가? 세타 1과 세타 2가. 세타 1과 세타 2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둘의 사인 값이 같아요. 사인 값이 같은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동경의 위치 관계의 선대칭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저와 같이 축의 2배에다가 2파이의 정수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을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 말고 일치한 경우도 있어요. 그죠? 둘 다 이거일 수도 있잖아. 그래도 여전히 사인 값을 일치한다고. 그러니까 결론, 둘의 합인 9세타가 축에 해당하는 2분의 파이에 2배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일 수 있고요. 또는 둘의 차이인 5세타가 2파이의 정수배일 수도 있어요. 각각을 표기 편의상 n1과 n2로 쓰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n1이라는 거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할까? 9세타라는 건 0부터 18파이까지야. 그지? n1이라는 건 0부터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7까지 가능해요. 아닌가? 9세타니까 8까지 가능하다. 그죠? 9배 하면 0부터 18파이까지야. 그럼 실제로는 n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0부터 8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럼 얘는 어때? 어떤 게 될 수 있죠? 0 될 수 있죠? 또 어떻게 될 수 있어? 5세타니까 어디까지야? 10파이까지. 그러니까 n2 입장에서 0부터 5까지예요. 맞아? 그러면 내가 요거를 다 구해서 합을 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합을 쭉 하고 9로 나누면 세타들의 합인 거고, 이런 것들을 쭉 합을 하고 5로 나누면 세타들의 합인 거고, 너이면서 너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즉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동시에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자기 자신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가 있다고. 누가 있겠어? 너랑 너가 있겠지. 맞아? 얘는 자기 자신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너를 대칭시켜봤자 다시 너잖아. 이쪽도 마찬가지로 너를 대칭시켜봤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러면서 이거 똑같은 거 두 개로 하면, 즉 얘가 세타 2세타이자 7세타일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해? 즉 요 2세타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뭐 교집합인 거를 빼셔도 되고요. 교집합인 걸 빼도 되고, 이런 애들이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지를 보면 된다고. 근데 그게 너랑 같아야 되지. 그렇죠? 근데 보니까 교집합이 그렇게 해보시면 없어요. 사실은 교집합이 안 나온다. 교집합이 안 나와. 왜냐면 얘는 지금 홀수파이거든. 홀수파이. 홀수파이인데 9로 나눴어. 그럼 얘가 지금 얘가 처음에 들어가면 파이, 그 다음에 3파이, 그 다음에 뭐 5파이, 즉 9분의 1파이, 9분의 3파이, 9분의 9파이, 뭐 이런 것들 된다고. 근데 얘는 5분의 2파이가 되잖아. 5분의 2파이, 그러니까 5분의 0파이, 그 다음에 5분의 2, 5분의 4, 5분의 6이 되지. 즉 너랑 겹칠 일이 잘 없어. 실제로는 겹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동시에 이런 게 만족하는 경우가 없어요.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없는 거냐. 늘어놓고 교집합인 거 한 번씩 빼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 다 더하고 이거 다 더하면 둘이 겹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다? 사인 값끼리 혹은 코사인 값끼리 혹은 사인 값과 코사인이 서로 같다는 경우가 나와 있을 때 이것을 동경의 위치 관계로 바꾸어서 적용을 할 수 있다. 됐죠? 원리는 이해는 가죠? 원리는 이해 가지만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죠. 적용해서 잘 풀어내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써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어. 큰 지장은 없는데 또 알고 있으면 편하다. 나중에 사인 코사인 같은 거 서로 비교할 때. 왜냐면 이거 그래프 엄청 많이 그려야 되잖아 사실은.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서 그래요. 심지어 정확하게 그 값도 구할 수 있고 각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우리가 원래는 이거 그냥 대칭성만 이용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합을 하고 그랬단 말이야. 대칭이 아닌 경우에도 풀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이게 동경의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뭐 동경의 위치 관계 이게 일단은 조금 중요하고요. 뭐 부채꼴에 대한 얘기 특별히 할 거 없습니다. 삼각함수 뜻 뭐 이런 거 연산하면 되고, 삼각함수의 무슨 부호와 관계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1번은 뭐 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2번 좌표평면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차선으로 했는데 OP를 나타내는 밑줄 각 중 하나가, 우리가 어떠한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각은 되게 다양하다고 그랬죠. 그죠? 마이너스 160도라는 건 한 요 정도인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그 세타가 마이너스 9분의 8파이부터 2분의 7파이 사이에 있는 세타의 개수를 보는 거죠. 근데 각의 개수는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나오는 그 정수 n의 개수를 가지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먼저 마이너스 160도인 거잖아. 음의 방향이니까 160도는 이제 우리가 호도법으로 바꾸면 몇 분의 몇 파이죠? 파이가 일단 180도자. 정확히 마이너스 9분의 8파이가 160도 되는 거 보여요? 이거에다가 180 곱하면 9랑 약분돼서 20되고 마이너스 8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160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9분의 8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가 되는데, 이 정수 n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종류에서 각의 개수를 물어보면 각의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의 개수를 센다? 정수 n의 개수를 셉니다. n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가능한지를 셀 겁니다. 0 되죠? 1, 2 되나요? 2는 되는 것 같죠? 왜냐면 얘가 지금 2분의 7이라는 건 3.5파이 정도잖아. 그러면 4파이에서 9분의 8파이를 빼면 3.5파이보다 조금 작죠? 근데 3이 되면 6파이에서 너를 빼봤자 5파이보다 크죠? 그러니까 안 되죠? 몇 개밖에 없다. 이렇게 3개가 나온다. 넘어갑니다. 3번 몇 뭐라고 되어 있냐면 K4분면의 각 세타에 대해서 3세타는 1사분면, 4세타는 3사분면에 놓이도록 하는 모든 K 값의 합을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어떤 세타라는 각이 있는데 그 세타를 3배를 했어. 즉 일단은 3세타가 1사분면, 그러면 3세타가 1사분면이 되면 원래 세타는 몇 사분면에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 1사분면에 있다는 거는 알파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형태에서 알파라는 것이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왜냐면 1사분면은 이쪽이니까. 이쪽의 각도는 이제 0과 2분의 파이 사이의 각도죠. 근데 그거에 2파이의 정수배를 해서 여기일 수도 있지만 한 바퀴가 더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여러 바퀴 돌아갈 수도 있죠. 그러면 세타라는 것은 3분의 알파 더하기 2파이의 3을 나눈 정수배가 됩니다. 이렇게. 범위는 여전히 이렇게 되고 그러면 원래 3세타가 이쪽에 있었으면 세타는 어디에 있을 수 있냐면 0부터 6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3분의 2파이인 120도씩 더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랑 또 120도를 더하면 어디지? 그림이 좀 안 맞는데? 그림이 좀 안 맞지 않나? 맞나? 너의 120도 더하면 너. 맞네. 너의 120도 더하면 너. 그러면 요거에 120도 더하면 여긴가? 그렇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나오죠. 영역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가 6분의 아니지 3분의 2파이. 여기가 6분의 5파이. 여기가 3분의 4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자, 세타가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은 이런 데에 있을 수가 있어. 언제? 3세타가 1, 4분면에 있을 때. 그러면 두 번째로는 4세타는 3, 4분면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4세타 입장에서 3, 4분면이면 베타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인데 N2라고 할까? 베타는 이번에는 3, 4분면이 되려면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사이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각각 이렇게 표현하는 거 괜찮죠? 다시 세타를 표현을 해봐. 그 경우에 세타는 4분의 베타 더하기 2분의 파이의 정수배가 됩니다. 맞아요? 그럼 4분의 베타면 각의 크기가 얘가 4분의 파이부터 8분의 3파이까지거든? 그러면 4분의 파이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8분의 3파이는 너랑 너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가 8분의 3파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이야. 그리고 이거에다 90도씩 계속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90도 더하면 여기로 가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90도 더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얘가 겹치나 안 겹치나 할 생각을 해보면 겹치죠. 왜냐면 요 사이 각도가 22.5도인데 얘는 30도거든. 그래서 여기가 더 작아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그림을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한 거는 초록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은 어떤 영역을 표현한 거냐면 4세타가 3, 4분면에 있을 수 있는 세타가 놓일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원래 세타가 이런 초록색 위치에 있었다면 4배를 하면 이렇게 되면서 4세타는 4, 4분면에 가게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흰색 부분은 원래 세타가 흰색 부분에 있었다면 3배를 한 3세타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가 1, 4분면에 놓인다는 거예요. 근데 둘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는 원래 세타는 하나의 정해진 각이자 즉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둘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밖에 없어? 여기랑 여기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세타가 원래 놓일 수 있었던 곳은 여기거나 여기에요가 된다고. 여기에 있었으면 3배를 하든 4배를 하든 3배 하면 1, 4분면, 4배 하면 3, 4분면에 놓였을 것이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세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2, 3, 4분면이라는 거예요. 이거 동경과 관련된 어떤 세타의 각에 대한 문제 중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아? 안 괜찮지? 입버릇이야. 그래서 찾아야 돼요. 근데 너네 이거 할 줄 알잖아. 이건 할 줄 알잖아. 이게 뭐에 대한 심화 문제냐면 야, 세타가 2, 4분면이야. 그때 3분의 세타는 몇 4분면에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 똑같잖아. 세타 2, 4분면에 있으면 어떻게 생겼어? 이거지. 그지? 90도부터 180도지. 3분의 1하면 몇 도부터 몇 도야? 30부터 60이지, 맞아? 여기거든? 3분의 1씩가 뺑글뺑글 선풍기 돌리는 거지. 그럼 얘는 여기랑 여기. 얘는 여기랑 여기. 뭐 이렇게 나오잖아. 아, 이거 아니다. 선풍기 찌그러졌죠? 이렇게. 이거 한 거야. 이거 한 거야. 3세타가 정확히 1, 4분면이 이거 3으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세타에서 3분의 세타 찾아갔듯이 3세타에서 세타 찾아간다니까. 이거를 2번 푼 거야, 그냥. 다만 정확하게 각도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여기서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이쪽은 안 겹치고 얘는 겹치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미묘하다고. 쉬운 문제라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개어려운 문제도 아니라고. 하지만 애들이 많이 못 푼다고, 이 문제. 시험에 내보면 정확하게 푸는 애들이 손꼽아요. 손꼽는다는 거는 1등급도 잘 틀리는 문제라는 거야. 넘어갑니다. 5번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좌표평면 위에 두 점. PQ는 밑줄,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 그때 OP가 나타내는 게 세타, OQ가 나타내는 게 5세타. 결국엔 세타와 5세타가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세타가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그랬을 때 밑줄 세타의 최대값. 우리가 Y축 대칭이라는 거는 세타와 5세타의 뭘 보는 거야? 합을 보는 거야? 차를 보는 거야? 선대칭은 항상 합을 보는 거예요. 그죠? 둘의 합이 Y축 양의 방향을 나타내든 음의 방향을 나타내든 상관은 없고 Y축의 방향을 나타내는 2분의 파이의 2배, 즉 이렇게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얘는 좌변이 6세타가 나오는데, 그러면 너가 6세타가 홀수 파이가 되는 거거든. 홀수 파이. 홀수 파이 중에서 제일 큰 게 얼마겠어? 6배를 하면 12파이까지거든. 그 중에 제일 큰 홀수 파이는 당연히 11파이죠. 그죠? 6세타가 11파이가 되는 순간이 가장 큰 각 세타예요. 답은 6분의 11파이인 3번이 되겠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6번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시험에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부채꼴, 그 다음에 원뿔 나오는데, 뭐 이쪽은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이 잘 풀어보시고, 그 중에서 조금 어려운 거 어떤 거 풀어볼까? 9번, 10번 한번 풀어볼까요? 9번, 10번 볼게요. 9번 한번 봅시다. 7, 8번은 할 수 있겠죠? 8번 같은 거 해줄까요? 이거 원뿔 만드는 법 아나요? 중심각의 3분의 2파이면 요 모선의 길이가 3일 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이 나오죠. 그렇죠? 중심각의 B가 3대 1이면 모선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B도 3대 1.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 나오면 높이 나오죠. 3, 1, 2루트 2. 그래서 높이 나오고 밑면의 넓이 나오고. 부피 쉽게 나옵니다. 어렵진 않아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인 부채꼴. 일단은 반지름이 지금 60도네. 중심각이. 근데 어떻게 둘러싸였냐면 너의 둘레의 길이가 정확하게 L인 원이 너랑 접한대요. 그럼 봐봐. 둘레 길이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구할 수 있거든.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보면 이렇게 요 길이가 6, 너가 3분의 파이. 그러면 호도법을 이용하면 요 호의 길이가 나옵니다. 호의 길이는 2파이가 나오죠. 얼세타죠? 얼세타. 그러면 너의 둘레가 2파이라는 건 사실은 반지름의 길이는 1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반지름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접선 이렇게 있고 요거 이렇게 연결할까요? 이렇게 하면 반 자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계산을 하고 싶은 거는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구하려면 전체에서 요만큼을 빼주시면 되죠. 요만큼을 빼기 위해서 나는 요 부채꼴과 요 삼각형으로 나눠서 계산을 할게요. 이렇게. 사실은 딱 반 가르면 요거에서 너 빼고 2배 해도 상관은 없죠. 뭐 어떻게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생님 반 갈라서 해볼게요. 이렇게 쭉 반 갈라서 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빼고요. 요 직각삼각형 빼겠습니다. 너가 1이고 3분의 파이기 때문에 30도라서 여기 루트 3 나와요. 즉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120도, 즉 3분의 2파이가 나오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2분의 1 r제곱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파이 하시면 3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3분의 파이가 누구냐면 요 부채꼴의 넓이에요. 이만큼을 어디서 뺄 거냐면 요거에서 뺄 겁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이번엔 6이죠. 중심각은 6분의 파이입니다. 즉 2분의 1에 6의 제곱이니까 36. 6분의 파이. 그래서 빼고 전체를 2배를 하겠다는 거죠. 선생님이 2배를 한 이유는 처음부터 이거를 반 갈라서 요만큼에서 너랑 너를 이렇게 뺐기 때문에 이렇게 2개 뺀 거예요. 계산하시면 답 나온다. 넘어간다.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어떻게 생겼냐면 뭔가 원 2개를 가지고 이렇게 반원을 2개를 붙여놨죠. 지금
이렇게 이쪽이 반원이 있고 이쪽이 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호가 따로 있어요. 얘는 반원이라서 중심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 호는 중심이 누구냐면 여기가 중심이에요. 즉 얘를 이제 반지름으로 하고 이렇게 돌린 거고 얘는 너를 찍고 이렇게 돌린 거죠. 그래서 조금 모양새가 달라요. 자, 근데 다음과 같은 도형이 이쪽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너의 둘레의 길이와 그 다음에 넓이가 각각 12파이고 35파이일 때 세타를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할까요? 이만큼. 그러면 이쪽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반원 두 개니까 각각 둘레부터 할까? 둘레는 2파이 R의 절반. 또 절반이니까 이만큼이 2파이 R이 됩니다. 그래서 2파이 R 더하기 이만큼은 2R에다가 세타를 곱한 2R 세타가 되는 거죠. 그게 너의 둘레인 12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너의 넓이는 요거 반원 두 개 더한 파이 R 제곱 더하기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겠네요. 너가 35파이가 됩니다. 식을 잘 관찰하시고 필요로 하는 거를 잘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뭘 어디다가 대입하는 편이 좀 편할까? R제곱 R을 세타로 표현을 할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좀 편할까? 요거를 2를 곱할까? 이렇게 2를 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R로 묶을까요? R로 묶으면 뭐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요거를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를 너를 이용하면 12파이 빼기 R세타 나오나? 뭔가 좀 더 쉽게 연산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거를 그냥 나눌까요? 이렇게 파이 R 더하기 R세타는 6파이 나 이 세타를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R을 세타로 표현할까요? R을 세타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세타를 R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세타를 R로 표현합시다. 세타 R로 표현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세타를 구할게요. 그럼 세타는 이거 넘어가 보면 얼마가 되냐면 파이 빼기 아니지? 넘어가서 R로 나눈 거니까 R분의 6파이 빼기 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표기되죠? 너를 넘기고 R을 나눠줬어요. 대입합시다. 2파이 R제곱 더하기 R제곱 세타인데 R제곱 곱하기 이만큼이죠? R분의 6파이 빼기 파이 날라가죠? 그러면 더하기 6파이 R 마이너스 파이 R 제곱는 70파이네. 일단 파이는 다 날릴 수가 있고요. R 제곱이니까 없어지고 그럼 R 제곱 플러스 6R 빼기 70는 0 되나? 아 제발 인수분해되라. 14랑 5랑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은데? 싸늘하다. 왜 안 되지? 넓이가 너고 파이 R 제곱이고 2분의 R 제곱 세타고 하하하하 요거 반지름이 R이 아니죠? 2분의 1 2R 제곱 세타예요. 그래서 4R 제곱이에요. 짠. 그러면 여기가 4예요. 그러면 너도 4고 너도 4예요. 이렇게. 조금만 여기서 조금만 연산 다시 할게요. 어이, 거지 같네. 그러면 24 파이 R 남고요. 약분돼서 빼기
너랑 4파이. 그러니까 2파이. r제곱이 70 파이가 됩니다. 1을 괜히 곱했다. 2파이로 약분할게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r제곱 빼기 12 r 더하기 35. 오케이. 는요. 그래서 r은 5거나 7이 나온다. 둘 중에서 어느 거죠? 5거나 7이 나오는데 7이 나오면 5가 나오면 7이 나오면 얘가 음수가 나오는 거 보이나요? r이 7이 나오면 7분의 6파이는 파이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r은 5가 됩니다. 이렇게 갖다 넣어주시면 6분의 파이가 나오네요. 짠. 됐죠? 그래서 연립하는 문제인데 좀 쉽게 연립할까 해서 봤는데 잘 연립이 안 되네요. 그래서 또 답, 띠로리 5분의 파인가? 5분의 파이죠, 5분의 파이. 5분의 6이니까, 그죠? 5분의 6. 5분의 6. 5분의 파이. 자, 11번. 여기부터는 이제 삼각함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단위원 위의 점을 어쨌거나 사인, 코사인으로 기본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표현을 해서 식을 좀 관찰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뭐 11번, 12번, 그 다음에 13번, 16번, 이런 것들 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11, 12, 13, 16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11, 12, 13, 16 11번 봅시다. 11번 보시면 일단은 y는 3분의 2x와 만나는 두 점이 a, b예요. 그리고 요 y축과 만나는 게 cd.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놨을 때 사인 2알파와 사인 2베타를 구하고 싶대요. 어쨌거나 2알파와 2베타를 이 원 위에서 각을 찾아보라는 얘기고, 이렇게 너가 3분의 2니까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지나가고 너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너는 직각이 되겠죠. 원의 중심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제 원주각이 90도가 나오면서 다 직각이 나오는 직사각형의 특징을 갖고 있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입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인 것뿐만 아니라 너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게 이제 다 이등변이죠. 다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너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예요, 사실은. 즉 베타와 알파의 관계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일단은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요거를 좀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알파라는 거를 그림에서 찾으려면 알파고 알파이기 때문에 요런 데가 2알파가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근데 또 생각을 해봤지. 일단 요 직선이 기울기가 3분의 2라는 거를 이용을 해줘야 되거든. 기울기가 3분의 2라는 거는 어떠한 탄젠트 값을 뜻하는데, 어떠한 탄젠트 값이냐면 항상 기준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을 말해요. 근데 세타라는 거는 사실은 다시 2알파와의 관계에 있어서 2분의 파이 빼기 2알파죠. 즉 사인 2알파는 무엇과 같냐면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와 같고요. 그것은 코사인 세타와 같아지겠죠. 코사인 세타와 같아지는데 탄젠트 세타가 3분의 2니까 너는 직각삼각형 그려주시면 3대 2대 루트 13이 나오기 때문에 너의 코사인 값은 얼마냐면 루트 13분의 3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너를 토대로 사인 2베타는 뭐랑 똑같냐면 2배를 하고 넘어가 보면 파이 빼기 2알파랑 똑같죠. 근데 역시 각변환 해보시면 사인 파이 빼기 2알파는 2, 4분면에 있고요. 원래 사인 2알파와 같아지죠.
즉 그냥 너의 2배죠. 답은 루트 13분의 6이 나온다. 됐나요? 특별히 어려운 개념은 없죠. 가끔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뭐 요거는 기억나죠? 이거 그다음에 너가 이렇게 뭐 정도. 그다음에 12번 좀 어렵습니다. 12번 살짝 어려운데 뭐가 다르냐면 11번 같은 건 이제 우리가 그저 각도에 대한 얘기였고 반지름에 대한 얘기도 아예 나오질 않았는데 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그 원은 반지름이 1보다 좀 작은 녀석이거든. 그래서 P1의 좌표가 A, B인데 이 단위원 위의 점을 항상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렇게 돼서 봐봐 바깥쪽은 단위원이 1이야. 너가 A, B인데 이 A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문제에서는 세타라는 각도를 주지 않았지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둔다면 A라는 거를 코사인 세타로 B라는 거를 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였거든. 그러면 요 X 좌표가 너니까 사실은 이 반지름의 길이 자체가 A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A가 나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너랑 수직한 직선이 있거든. 그럼 그 수직한 직선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만나는 이쪽 점이죠. 너를 P2라고 하겠대요. 그럼 P2 입장에서는 너가 수직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각도를 더 가는 거지. 즉 너를 각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즉 너는 코사인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한 형태가 됩니다. 콤마 역시 사인도 마찬가지고 단 큰 차이가 있어. 뭐가 다르냐면 이 P2라는 점은 단위원 위의 점이 아니에요. 너는 반지름이 A인 원 위의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X방향의 성분과 Y방향의 성분이 다 A배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A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단위원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면 너가 1이야. 근데 이렇게 60도를 가지고 내가 직선을 그었어. 그러면 만나는 이 교점 자체는 코사인 60도, 사인 60도야.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내가 바깥에 반지름이 5인1이 또 이렇게 있어. 예컨대. 그럼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반지름이 5짜리로 커졌기 때문에 수에바를 내린다고 치면 이 두 삼각형은 서로 닮았거든? 왜냐면 둘 다 직각삼각형의 각도가 60도니까. 근데 그 닮은 비가 1대 5가 된다는 거예요. 즉 모든 성분이 5배가 된다고요. 이 점 입장에서는. 그건 여기가 반지름이 5라서 그렇다고. 반지름이 A잖아. A만큼이 곱해진다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면 좌표계라고 부른다고. 거기까지 가면 약간 TMI이긴 한데 여러분이 직교좌표계 XY로 하는 게 있죠. 대학을 가시면 만약에 가게 된다면 반지름의 길이와 각 세타를 가지고 좌표를 정의를 한다고. 30도 돌리고 길이가 5짜리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딱 정해지겠죠. 우리는 직교좌표는 어떻게 정해? 3만큼 가고 4만큼 가요. 그래서 여기를 점을 찍는단 말이야. 예컨대. 구면좌표계는 어떤 식이냐면 각도를 먼저 잡아줘. 각도를 이만큼 세타를 가고요. 이만큼 길이를 5만큼 갈게요. 그럼 어쨌거나 여기로 갈 수 있죠. 방식이 다르다고. 근데 이게 구면좌표계에 정의하는 방식이라고. 각도와 반지름을 가지고. 각은 코사인과 사인 값을 나타내고 앞에 곱해지는 요 A 자리가 반지름이 됩니다. 대학 가면 어차피 다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끝난다. A에다가 갖다가 하시고 코사인과 사인 자리에는 우리가 각변환을 토대로 X좌표는 사인 세타로 바뀌고요. Y좌표는 코사인 세타로 바뀌겠죠. 물론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됩니다. 마이너스 사인 됩니다. 그죠? 서로 빼게 된다. 그럼 A에 A 빼기 B가 되겠죠. 답은 1번에 있죠. 그 다음에 개 중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13번 같은 경우에도 반지름이 루트 5짜리지. 반지름이 1짜리가 아니라 루트 5짜리거든. 요 루트 5짜리를 가지고 만들겠다는 건데 여러분이 뭐 해보세요. 크게 어렵죠. 밑에 14번 합시다. 14번 14번 16번 할게요. 자, 삼각형의 세 내각 밑줄 ABC. 이것이 그냥 ABC인 것과 삼각형의 세 내각인 건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ABC는 일단 항상 어떤 특징을 만족하겠어? 합이 180도가 되겠죠? 이게 삼각형이라고 주어지면 요거를 항상 만족을 해요. 합이 180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요 탄젠트 A와 탄젠트 B 플러스 C가 같니를 물어보는 거는 이걸 하겠다는 거야. 너가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왜냐면 B 플러스 C는 파이 빼기 A이기도 하니까. 그럼 여기서 각 변환을 할 수가 있지. 일단은 똑같이 탄젠트로 가거든? 근데 파이 빼기 A는 몇 사분면의 각이니? A는 항상 예각으로 간주한다고 하면 2사분면이죠? 2사분면. 그죠? 그때 탄젠트는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즉 탄젠트 A와 탄젠트 B 플러스 C는 같지 않을 수 있죠. 같지 않겠죠? 다음번 코사인 2분의 A 플러스 B와 사인 2분의 C가 같겠는가? 이런 게 이제 다 동일한 얘기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양변을 2로 나눠줄까요? 이렇게. 그러면 주어진 2분의 A 플러스 B는 뭐랑 똑같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C랑 똑같아요. 즉 니은번 선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C와 같죠? 근데 얘는 각 변환하시면 누구랑 똑같냐면 사인 2분의 C와 똑같죠. 이런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니은번은 참이 됩니다. 마지막 디귿번 만약에 B가 2분의 파이라면 사인 A와 코사인 B 더하기 코사인 C는 같다. 일단 2분의 파이면 코사인 B는 0이네요. 그럼 사인 A와 코사인 C가 같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얘가 90도라며. 그럼 A 더하기 C가 90도거든. 서로 각도의 합이 90도가 되는 두 삼각함수의 사인 코사인 값끼리는 서로 같죠. 그래서 너랑 서로 같아요. 이렇게 보면 너를 기준으로 사인 값이나 얘를 기준으로 코사인 값이나 서로 같죠. 그죠? 그래서 참이 된다. 넘어간다. 16번과 17번 두 가지가 조금 어려운데 둘 중에 뭐 풀지? 근데 16번을 하려고 그랬는데 16번을 할까? 16번 합시다. 16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원점인 원에 정확히 1사분면 위에 점이 있고, 근데 호 PT에 대하여 접선 QT의 길이와 PT의 호의 길이가 서로 같대. 그때 Q라는 점의 X좌표를 한번 표현해 볼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여기에 지금 30도인 녀석이 만나는 점이 있어요. 6분의 파이. 이 점의 좌표 자체는 나타내기가 편하죠. 너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루트 3, 콤마 2분의 1이 됩니다. 요거는 쉬워요. 단위원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이것의 길이와 동일한 점을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면 너랑 이렇게 수직하게 이 점을 잡았어요. 여기가 Q예요. 일단은 이 선분의 길이가 나오겠죠. 이 선분의 길이는 너의 호의 길이와 같아요. 호의 길이는 얼마가 나오냐면 세타니까 너가 3분의 파이니까 이 호의 길이는 3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즉 너의 요 빗변의 길이 역시 3분의 파이가 나와요. 그럼 나는 이 점에서 여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보통은 대각선 방향으로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의 기울기를 알고 있거든. 너는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 너는 수직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옵니다. 즉 선분 길이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1대 루트 3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맞아요? 밑변은 3파이인 상황.
그럼 실제로 원래 여기는 2에 해당하는 빗변이니까 2분의 루트 3과 2분의 1을 곱하시면 각각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나옵니다. 세로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나오고요. 가로 길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각각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여기서 너는 빼주고 너는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 x, y 좌표에 합을 하겠다는 거는 요거를 일단 더해주시고 너에서 얘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3분의 파이를 묶으면 2분의 루트 3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식 정리하시면 되겠다. 파이끼리 다음에 파이가 아닌 것끼리 요쪽이랑 요쪽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루트 3 빼기 1쪽이랑 얘는 더해진 거. 답은 2번에 있죠. 이렇게. 괜찮아요? 요거 빗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요거 직각삼각형 그린 이유 알겠어요? 어차피 좌표를 찾아가야 되니까 요 직선에서 좌표를 찾아가는 방법은 기울기를 가지고 선분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 몇 개 풀고 마치겠습니다. 이 삼각함수에 17번은 일단 넘어가고 부호 파단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부호는 4분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18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만 양수였죠. 탄젠트는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고 탄젠트 양수 코사인 음수인 거는 어디 있냐면 3, 4분면에 있죠. 그죠? 3, 4분면이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부호에 대한 판단들을 하겠다는 거고 1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유형은 아니지만 뭐 이쪽에 존재하는 20번부터 나오는 얘네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먼저 제곱의 합이 1이 되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기본적으로 언제냐면 그 각도가 같을 때예요. 그죠? 같은 각에 대해서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값이 1이라는 거를 알아. 그래서 20번 같은 걸 보시면 우리가 사인 제곱 1부터 쭉 더했죠. 너랑 얘까지 더했어요. 그러면 사인 제곱끼리 더한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우리가 항상 사인 90 빼기 세타 너는 누구랑 같냐면 코사인 세타랑 같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냐면 요런 거를 사인 90도 빼기 1도로 바꿔서 코사인 제곱 1도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너를 이렇게 바꾸고 나면 너랑 짝이 지어지면서 1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둘씩 묶어서 1이 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으면 언제? 각도의 합이 90도일 때. 근데 사인 제곱 90도의 짝은 누구냐면 사인 제곱 0도지. 근데 사인 제곱 0도는 어차피 값이 얼마냐면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뭐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쭉 더하셔도 상관이 없다. 정 가운데는 누가 있냐면 쓸쓸하게 사인 제곱 45도가 있습니다. 왜냐면 너는 합이 90도가 되려면 45도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사인 제곱 45도는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2분의 1 나오죠. 즉 둘씩 묶어서 얼마가 나오냐면 얘까지 같이 묶는다고 치면 총 항의 개수가 91개죠.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91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번이 참이 되는 반면에 니은번은 그러면 왜 틀리는 거야? 니은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누가 누락이 돼 있어요? 코사인 제곱 0도가 누락이 돼 있죠. 그죠? 만약에 코사인 제곱이 0도가 있으면 0이랑 90도, 1이랑 89도 역시 둘씩 짝을 짓고 정 가운데 45도가 남아서 총 91개에 대해서 두 개마다 1, 가운데는 2분의 1이라서 실제로는 2분의 1이 91개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2분의 91이 나오는데 걔는 어디까지나 코사인 제곱 0이 있을 때. 근데 실제로는 코사인 제곱 0이 없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차이가 나야 되면 정확히 1만큼 차이가 나야 돼서
이 값은 2분의 90이 아닌 89가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이 서로 달라요. 대표적으로 많이 틀리게 되는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디귿번은 얘네끼리 서로 곱했을 때 1인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탄젠트 값끼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너와 너를 곱한 게 항상 1이 나오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서로 역수관계거든. 그죠? 각변환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곱이 항상 1이 나오는데 요거를 토대로 쭉 곱하면 당연히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때 주의할 거는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탄젠트 90도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히 정의가 안 된다는 거. 하지만 90도는 문제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죠. 디귿번은 참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코사인을 제곱을 해서 쭉 더했지. 얘 같은 경우에는 8등분을 했고 그럼 코사인 제곱에 세타부터 코사인 제곱에 7 세타까지 한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요걸 한 거예요. 지금 21번은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7세타까지 이렇게 쭉 더했는데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고 근데 세타와 7세타의 합이 정확히 8세타거든. 근데 8세타가 얼마냐면 바로 2분의 파이예요. 왜냐면 넌 8등분 했으니까 90도를 8등분 했으니까 그 등분한 거 조각 하나를 8배를 하면 당연히 전체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1이 된다고. 그럼 둘씩 묶어서 1이 되죠. 얼마가 되면 그 2분의 7이 되겠죠. 둘의 합이 1이라는 거는 평균이 2분의 1이라는 거야. 두 개의 평균이. 즉 이들의 평균이 2분의 1이라고. 7개의 평균이. 그러면 2분의 1이 몇 개 있냐면 7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아까 쟤도 마찬가지라고. 평균이 2분의 1인데 91개 있는 거죠. 얘는 너가 없지. 그냥 1만큼 차이가 나죠. 쟤는 없어도 되는 0이라서 상관이 없는 거고. 쟤는 이제 0이 아니라서 상관이 있는 거고. 답은 이렇게. 그 다음에 22번은 잘 정리하시면 되고 어려울 거 없고 23번에서는 요거만 하나 볼까? 요 23번은 여러분이 원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요거 1이죠. 근데 요거랑 짝이 되는 거 공식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얘는 원래 어디서 배우냐면 미적분을 가면 배웁니다. 원래는. 근데 미적분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쓸 수는 있어요.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3번이 기출이거든. 이런 식으로 야비하게 출제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치동 학교들은 대체로 야비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 보시면 탄젠트 제곱 더하기 1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나오죠. 이걸 이제 미적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시컨트라고 부르죠. 시컨트. 미적분 이제 선행해 보셨으면 알 거예요. 모름 말고 너는 사인 제곱으로 나눠 보시면 탄젠트 제곱분의 1이 나오고요. 너는 사인 제곱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냐면 코사인 제곱분의 1 코사인 제곱분의 2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가 8이라고 돼 있잖아. 코사인 제곱분의 1 얘를 이걸로 바꾸란 소리야. 그냥 별 얘기가 아니고 너로 바꿔주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2탄젠트 제곱인데 3탄젠트죠. 더하기 너가 원래 2는 8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탄젠트는 얼마가 나와? 설마 루트 2가 나온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 분의 탄젠트를 물어보고 있는데 각도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죠. 각도가 2, 4분면에 있기 때문에 둘 중에서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있는 거냐면 뒷교좌표 이렇게 있고 너가 1대 루트 2대 루트 3이라는 거야. 그럼 요쪽 각도인 거니까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높이를 가지고 사인, 코사인 다 구할 수가 있고 부호만 사인 값만 양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코사인은 루트 3분의 1인데 마이너스고요.
사인은 루트 3분의 루트 2고 플러스인 거죠. 얘네를 가지고 식 내시면 끝.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4, 25 중에 한 문제하고 마칠게요. 어느 거 할까? 영재 어느 거 할까? 집에서 둘 중에서 뭐가 좀 더 풀기 싫을 것 같아? 24번이요? 둘 다 비슷합니다. 둘 다 어렵진 않아요. 자, 24번하고 마칠게요.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너의 두근이 탄젠트와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 근데 이번에 너는 탄젠트 알파분의 1, 탄젠트 베타분의 1이래요. R과 S를 PQ로 표현을 해달래.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사실은 얘가 탄젠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가?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가 너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너의 두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라고 한들 상황이 다를까?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죠. 그죠? 하나는 탄젠트 알파고 하나는 탄젠트 베타, 하나는 탄젠트 알파분의 1, 하나는 탄젠트 베타분의 1. 즉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를 근으로 가지는 이 방정식의 정확한 이름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땡땡땡의 방정식인데 들어봤을 텐데 1학년 때 학교 안 다녔니? 개수가 아니라 근이 뒤집혀 있잖아. 원래 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것을 뒤집은 녀석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의 이름이 있다고 배웠어. 이거 뭐라고 불러? 야, 역수근의 방정식 안 들어봤어? 이수근 아니고 역수근. 죄송합니다. 자, 방정식 처음 듣는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편의대로 머릿속에서 지운 겁니다. 어허. 자, 자,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q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1은요. 이거 개수가 거꾸로 뒤바뀌면 역수근의 방정식 됐던 거 기억나? 이거 몰라? 그거를 안다고? 아, 저걸 아는데 이름을 모른다고? 뭐 개소리야. 자, 이름이 있지 당연히. 역수근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아, 진짜 황당하네. 자, 이게 이거예요. 그래요, 결국에는. 그러면 내가 어차피 q가 0이 아니란 말이야. pq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나눠주면 돼. q로 나눠줄까? x제곱 마이너스 q분의 p 더하기 q분의 1 너가 x인데 는 0. 너랑 누구랑 같아? 얘랑 같아. 즉 r은 q분의 p고요. s는 q분의 1이에요. 그거 끝이죠. 탄젠트랑 사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 탄젠트 문제대로 이렇게 내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RS 곱한 거니까 Q제곱분의 P가 나오는 답은 3번에 있네요.